네, 그러면 저희 21페이지 결산 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결산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이 재고 자산을 처리하는 이 메뉴는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에 자동 생성 전표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자동 생성 전표로 들어가 보면 말일자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전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결산을 잡아줄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증가된 금액, 기말 금액 이런 내용들을 입력할 거고요. 기말 금액을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 생성 전표를 보기 전에 저희는 그 전에 뭘 먼저 봤을 거냐면 출력물에 손익계산서를 기초 단기 기말 체크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매출이 있었고요. 쭉 해당 내용들을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그때그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잘 써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원가를 보니 원가 항목을 보니까 단기에 매입한 게 하나도 없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에 매입된 게 기말에 남은 게 없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카운트의 이 기초와 기말, 남은 금액에 대한 설정이 어떤 식이냐면 기초랑 기말이랑 같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 설정 값이. 근데 저희가 원가라는 거를 계산할 때 보시면 이렇게 보통 잡을 거예요. 자, 기초에 값이 있었으면 내가 당월에 매입한 게 있을 거고요. 여기서 기말에 남은 거를 빼면 원가가 됩니다. 즉 상품 매출 원가, 내가 상품을 이번 달에 100만 원 매입했는데 기말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100만 원이 다 원가로 반영됐어요. 저희 그럼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기말 금액 넣어줄 겁니다. 그걸 어디서 넣어줄 거냐?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자동 생성 전표 조회에서 금액을 넣어줄 거예요. 해당 항목 딱 클릭을 잡아보면 자, 여기 상품 100만 원에 자, 기말에 70만 원 남았어. 입력해 주시고 저장하면 30만 원이 원가로 반영되게 됩니다. 다시 손익계산서 검색을 하게 되면 기말에 70을 넣었기 때문에 기초 플러스 단기에 기말에 빼서 상품은 원가는 3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0만 원의 원가가 발생돼서 1200만 원의 매출이 생겼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유통업은 사실 2단계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면 끝이에요. 그게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이 내용입니다. 유통업은 2단계를 딱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해당 상품의 기초 가지고 있었던 거, 이번 달에 매입한 거, 기말에 남은 상품 빼면 당월에 상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진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워요. 기말에 대한 상품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제조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조업. 근데 이 제조업은 수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수식이 여러 번 적용이 돼요. 원재료일 때 한 번, 부재료일 때 한 번, 또 제공품일 때 한 번, 제품일 때 한 번.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원재료부터 한번 처리를 할 건데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를 딱 보게 되면 그냥 제품 매출 원가라고만 나오고 단기 매입액이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볼 게 아니라 자, 창을 하나 더 켜서 저는 이번에 뭘 하나 켜서 보여드릴 거냐면 회계원 출력물에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서 제품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희가 원재료를 매입했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나오고요. 그 외에 급여 작업,
뭐 소모품비 작업 이런 내용들 계정별로 입력을 뒤에 제품이라고 입력해 놓은 소모품비, 급여 이런 내용들이 원가 명세서의 노무비, 경비에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재료를 제가 아까 매입전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단기 매입액이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제가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기말 재고액 넣어줘야 돼요. 다시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자동 생성 전표 들어가서 원재료에 대한 기말 재고액 넣습니다. 자, 저희 기말에 700만 원이나 원재료 남아 있었는데요. 저장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원가명세서에서 봤을 때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100만 원 이렇게 발생됐다라는 거, 원가가 100만 원 발생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단계가 지금 뭐 한 거냐면 교재로 따지면 여기 한 거예요. 한 단계. 만약에 부재료를 매입한 게 있다라면 부재료도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번에 부재료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저기 남은 100만 원과 노무비와 경비가 더해져서 제공품의 단기로 들어가집니다. 자, 이걸 원가명세서에서 한번 봐볼게요. 원재료의 원가와 노무비와 경비를 더해서 단기 총 비용 합계, 여기가 저희 제공품의 단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또 뭘 해줘야 되겠어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제공품은 있는데 기말이 없다 보니까 이 해당 금액이 그대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넘어갑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지냐? 여기서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공품의 기말부터 먼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생성 전표에서 해당 일자 클릭하고 제공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공품이 기말에 300만 원 남았다, 140만 원만큼만 쓰였다 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원가 명세서에 봤을 때 이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위치의 금액이, 자, 이대로 검색 눌러보시면 300만 원이라고 제가 기말에 남았다라고 썼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단기의 제공품 이만큼이 남아서 이만큼 썼다, 이만큼 제품이 만들어졌다, 이게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즉 제공품이 기말에 얼만큼 남았어, 그래서 얼만큼 썼어가 제품에 얼만큼 만들어졌어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140만 원을 기억해 주시면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면 제품 매출 원가에 140만 원이 들어가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처리되겠어요? 제품 140만 원어치가 만들어졌는데 다 팔렸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기말에 좀 남았어. 그러면 다시 한번 자동 생성 전표 들어와서 상품에다가 남은 금액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면 기말에 남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제품 매출 원가와 상품 매출 원가가 더해져서 총 매출 원가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총 정확한 순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자동 생성 전표라는 곳에 들어가서 진행했던 건 뭐냐면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의 기말 금액, 제조업이라면 각 계정별로 넣어준 거예요. 원재료에 대한 기말, 부재료에 대한 기말을 넣은 거고요. 이 값이 더해져서 제공품의 단기로 들어가진다. 제공품의 비용, 제공품의 원가로 들어가지는 건 제품의 단기에 들어가진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 내용은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를 보냐? 원가 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가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패스트 엔트리의 자동 생성 전표에서 기말 금액을 넣어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 손익계산서 보고 해당 기말 금액을 똑같이 자동 생성 전표에 넣어줬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과 같이 입력하는 거는 어떤 전제냐면 매월 기말 금액을 입력한 거예요. 저희는 매달 기말 금액을 입력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설정값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 자동 생성 전표에 들어가서 옵션에 자동 생성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런 원재료, 부재료 이런 각각의 결산에 대해서 대체 설정을 잡아줄 거고요. 자, 기말 기본값이 기초랑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 플러스 당월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건데 저희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초에다가 당월을 더해서 기말을 뺐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설정값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말은 기초값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설정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기초 플러스 당월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항상 어떻게 원가가 나올 거냐? 0원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 매달 똑같으니까. 매달 계산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0원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결산을 원하는 월에 기말 금액을 넣어주면 정확하게 손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요 내용을 쓰시게 되면 기말 금액의 기본값을 기초 플러스 당월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거냐면 기말 금액을 정확하게 넣기 전까지 어떻게 되냐? 손익이 높게 계속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참고만 해주시고 저희는 매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말 기본값 설정을 기초 플러스 당월로 바꿔줘라. 그래서 원가가 0원으로 나오게 처리해줘라 라고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당구장 표시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기말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데 재고 메뉴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 카운트에서. 자, 그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2의 이익관리의 일별 재고 현황에서 재고 금액을 확인할 거예요. 자, 장을 닫고 메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고2의 이익관리의 일별 이익 현황에서 해당 말일자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말일자 기준의 품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재고2 이익관리의 일별 재고 현황에 들어가서 해당 재고의 말일자로 검색을 해보면 재고 금액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죠?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의 자동 생성 전표에서 상품의 기말 금액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가를 먼저 생성하고요. 그다음 실제 원가 현황에서 해당 재고 금액을 확인하거나 또는 재고 원가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가 생성 수정에서 신규 버튼 눌러서 해당 7월 달에 대한 원가를 계산법에 맞춰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해당 원가를 생성해서 계산값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값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리가 될 거고요. 실제 원가 현황이라는 곳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원가 기준으로 해서 품목의 재고 금액을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다 집계된 금액입니다. 원재료의 집계 금액, 부재료의 집계 금액인 거고요. 자, 이 금액을 내가 이제 체크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재고 원가 사용이 있습니다. 재고 원가 사용 눌러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원가월을 불러오면
반영이 돼요. 상품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재고 원가를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동 생산 전표할 때도 재고 원가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재고 자산에 대한 결산이고요. 뭐 외화 환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냐? 퍼스트 엔트리 일반 전표에서 전표 불러오기 누른 다음에 외화 환산 딱 클릭 잡아주고요. 결산월에 따라 맞춰서 검색해주면 해당 외화를 걸어주고 검색, 계정도 보통은 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걸어주겠죠. 자, 이렇게 계정을 걸고 검색을 해주면 내용이 있다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시켜서 외환 차손 차익에 대한 결산도 잡아줄 거고요. 세 번째 감가상각비, 저희 감가상각 계산하는 내용 봤었죠? 그 내용을 똑같이 사실 이런 감가상각 매달 정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정산, 결산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표를 불러와서 감가상각한 전표를 불러와서 분계 처리할 수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손익분계라던가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결산 처리인데요. 손익분계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재무상태표로 자동으로 넘어가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저희 그대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산출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처리돼요. 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기오류 수정이익, 뭐 손실금이라던가 기타 금액을 반영하려면 직접 분계해줘야 된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내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직접 분계 입력을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뭐 보통 대표적으로 뭐 준비금이라던가 배당금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일반 전표로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미처분은 자동으로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진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를 작성할 수 있는 사실 메뉴가 하나 있어요. 자, 회계원의 출력물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회계원 출력물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딱 클릭 잡고 들어가 보면 신규 버튼 눌러서 입력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메뉴의 특징인데요. 별도의 회계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장부를 만들어 놓는 장부 작성의 기능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기타 결산 처리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선급금, 뭐 미지급금, 가수금, 가지급금, 뭐 선수금 등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일반 전표에서 직접 처리까지 잡아주시면 저희 기타 결산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겠습니다.